고지능 영재 범위를 훨씬 넓게 보거든요. 걔네들이 다 의대 가도 충분히 인재가 많이 남아. 의대 지금 시끄러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해법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. 저는 뭐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의대가 지금 3,000명 정원이거든요. 그리고 의대학은 별도로 한의대 정원이 또 있어요. 한 6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. 경희대, 뭐 무슨 원광대, 뭐 몇 군데 있어요. 한의대가 지방에도 있고 그래서 600명 정도 되고요. 뭐 치대도 한 800명 되고요. 약대도 지금 6년제로 바뀌어가지고 그것도 한 1,600명 뭐 이렇게 소위 그래서 의학 계열이 한 6,000명에서 7,000명 정도 되는데 저는 이제 영재의 그 고지능 영재 범위를 훨씬 넓게 보거든요. 걔네들이 다 의대 가도 충분히 인재가 많이 남아. 대충 이제 영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보통 2% 3%를 떠들거든요. 그게 제일 일반적입니다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30만 명 정도, 우리 때는 100만 명이고, 우리 때 한 해 100만 명 태어났고, 지금 수능 보는 애가 한 50만 명 되고, 지금 초등학생들은 한 40만 명에서 이제 30만 명, 뭐 이렇게 조금 추첨 그러고 있는 상태고, 물론 이제 작년 출생아 수는 비참합니다. 25만이 깨져가지고. 어마어마하죠. 그래도 하게 지금 초등학생 한 30만 명 보면 30만 명 중에 3%를 보면 9,000명이에요. 9,000명이 고도 영재인데 확실한 영재라고 얘기했었는데 물론 이제 고도 영재란 말은 조금 더 좁은 범위로 써야 되겠지만 근데 10%설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. 10% 설면 이제 지능지수로 따지면 한 120 정도 되고 우리나라 애들이 3, 40만 명 된다 그러면 3, 4만 명은 꽤 머리 좋다. 그러니까 렌줄리 박사 기준으로 훨씬 몇만 명 된다. 그러면 그 중에 길을 쓰고 의대 간 애들이 다 빠져나가죠. 나머지 애들도 충분히 정말 공부 잘할 수 있다. 그리고 정말 그리고 그 IQ만 가지고 대학자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스티브 잡스나 뭐 빌 게이츠나 뭐 아니면 요새 이제 굉장히 좀 말이 많은 앨런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천재고 정말 뛰어난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저는 그 사람들도 IQ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봐요. 125. 전체 인구의 한 5% 정도? 뭐 130이면 2, 3% 이렇게 되는데 그런 정도의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여차저차한 좋은 이제 모티베이션이 동기부여이 잘 돼서 뭔가 어떤 분야에서 파고 들어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내면 뭐 얼마든지 이렇게 업적을 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. 그렇게 봅니다.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지능수를 쫙 하고 아니면 뭐 수능 점수를 쫙 해가지고 1등부터 뭐 300등 아니면 뭐 아무것도 못 그런 거 없어요. 그게 아니라 소위 우리 등급 체제로 뭐 9등급 체제로 가면 1등급이 한 4% 정도 준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한 과목에서 1등급 정도 내올 정도의 머리를 가진 아이라면 뭘 해도 뭐 할 수 있다. 그런 이제 우수한 인구 집단들한테 뭔가 호연지기를 좀 심어주고 네가 흥미를 갖는 분야에서 정말 들어가서 정말 양껏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뭐라도 해낼 수 있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뭐 지금 3,000명에서 5,000명 늘린다고 해서 뭐 난리치고 지금 뭐 심지어는 이제 다른 대학 멀쩡히 다니던 애들도 뭐 의대 가겠다고 뭐 다시 재수하겠다 삼수하겠다 뭐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은 사실은 큰 바다의 그 위에서 잔잔하게 일어나는 그런 약간의 소용돌이지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재고과학고 애들 중에서도 의대 가는 애들 한 10% 됩니다. 영재고 과학고 합치면 곧 한 2,500명 정도, 그 중에 한 200명 정도는 의대로 빠져나가요. 근데 걔네들이 사실 제일 우수한 인력이거든요. 나머지 애들은 못 가서 가는 게 아니에요. 그 분야에 뭔가 다른 뜻이 있는 아이들인 거예요. 그 2,000명 정도는 영재고 과학고에. 걔네들은 아니 나 의대 가기 싫어. 물론 이제 부모들은 야, 그 남들 그 가기도 어렵다는데 너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지 몰라도 아니 난 싫어. 난 물리할 거야, 화학할 거야, 수학할 거야. 그런 애들이 더 많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영재고 과학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가르치려고 노력해요. 그래 이렇게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래 환자 돌보는 임상의가 돼야 되겠니? 뭐 그런 얘기를 뭐 간접적으로나 뭐 하겠지. 정말 니네가 이제 국가의 인재가 돼야 된다. 과학기술을 선도해야 된다.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하고 애들이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죠.
이제 의대 지금 시끄러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해법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의 의대 구조는 제 이제 또 동기동창이 또 소위 3대 병원, 우리가 뭐 3대 병원이 있거든요. 서울대병원, 아산병원, 삼성의료원 이렇게 3대 병인데 제 동창들 중에 거기서 뭐 부원장급 정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.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해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. 실제로 굉장히 수련이들 이렇게 다루기 어렵다. 사실 의대 6년만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패스하면 의사 자격은 다 주어지거든요.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의료시장은 전문의가 되지 못하면 의사로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게 딱 자리가 잡혀 있으니까 전문의를 하기 위해서 인턴 1년, 레지던트 5년, 4년, 5년을 더 상대적으로 적은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전문의 수련 과정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이 생기고 그래야지 뭐 의사 취급을 받는다. 뭐 이런 약간 왜곡된 구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걸 감수하고 있는 거니까 그 5년 동안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연봉을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이제 대가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그런데 이걸 확장시켜 버리면 그게 떨어지지 않느냐. 뭐 그런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결국 이제 밥그릇 지키기 뭐 이런 측면이 없잖아 있는 거죠.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전문의 따고 나면 이제 필수 의료 분야나 아니면은 뭐 수술을 해야 하는 뭐 리스크가 높은 분야로 가기 싫어하고 지방에 가기 싫어하고 지방에 가면 오히려 서울보다 돈 잘 벌어 뭐 이제 그런 조건이 있어도 뭐 여러 가지 열악한 특히 뭐 자기 자녀에 대한 교육 문제니 등등 해가지고 내가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의사가 돼가지고 전문의가 돼가지고 내가 지방으로 뭐 소위 뭐 기러기 생활을 해야 되냐 뭐 이런 문제가 또 있고 그렇죠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해법은 아니 그런 과정을 뭐 예를 들어서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일하고 나면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정해진 기간 뭐 10년이면 10년 동안 봉직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 풀어줄 수 있다. 그리고 뭐 지방에서 뭐 10년 일하면 그 다음엔 다 풀어줄 수 있다. 뭐 그런 구조로 바꾸면 왜냐면 난 죽어도 싫어요. 그런 사람은 서울에 와서 경쟁하라고. 근데 나는 뭐 점수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난 진짜 의사가 되고 싶고 그것도 보람 있는 사람 그 분야라고 생각하면서 거기 가서 경쟁하면 되잖아. 말하자면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만 골라 내가지고 의사를 시켜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. 사실은 뭐 물리화학, 뭐 수학 뭐 이런 분야에 그 아주 어려운 분야에 공부하는 것보다는 의대 공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예, 그렇게 고도의 어떤 지적 역량이 있다 보다는 다른 부분이 더 필요한 거다. 뭐 좀 더 지적으로 어려운 과제보다는 뭔가 이제 환자를 돌봐야 되는 그것에 대한 좀 약간 피 보면은 그야말로 부들부들 떠는 애도 있는 거고 토하는 애도 있는 그런 친구가 의사가 되기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? 그리고 뭔가 그 아픈 사람을 좀 측은지심을 가지고 돌보려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응? 그러니까 수학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의사가 돼야 될 게 아니라 뭐 생물학 분야에 좀 더 이렇게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재미도 느끼고 오랫동안 그쪽을 자기는 관심 있게 공부해 왔는데 수학이나 뭐 물리는 잘 못해. 그게 무슨 상관이야.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환자를 돌보는 그런 마음씨는 또 강해. 그럼 그런 사람을 뽑아서 뭐 지방 의료 서비스에 투입하고 물론 우리 아버지도 의사셔가지고 집도리가 돼야 진짜 의사지 그런 말씀을 어렸을 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거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사실 공부는 내과 의사가 더 잘한다고 그러더라고. 공부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. 그리고 사실은 어떤 분야는 사실은 요새같이 되는 경우는 의료 측정 기계. 왜 그 초음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MRI, CT 뭐. 그런 거는 그 의술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. 병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되지만 물리화학적인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고. 소위 의공학 분야라고 그러죠. 뭐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거기에 맞춤형으로 거기에 맞는 인재를 뽑는 구조를 조금 그 구조를 바꿔주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의료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는 시스템을 잘 유지 아니면 좀 더 발전시켜서 한국적인 뭐 의료 전달 시스템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진짜 의사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저는 생각이
아예 뭐 그 외국어와 의료를 다 공부하는 그런 특수의과대학이 생겼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한국의 뛰어난 의료 기술과 의료 장비와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간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있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코로나 때 얘네들 마스크도 못 만들어 난리 쳤잖아요. 근데 우리나라는 불과 몇 달 만에 그 문제를 해결했거든요. 그러니까 제조업 기반도 있고 관련된 뭐 그런 기술도 있고 또 뭐 재료를 조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서플라이 체인 같은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다가 제공해주는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? 그렇다면 이제 의사가 뭐 영어를 비롯한 주요 외국어도 같이 공부하는 그런 의과대학도 하나 생기면 좋겠다. 그런 생각도 합니다.